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 마찰,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 무역, 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준비하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과 인구 산업 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주거,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 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행정 절차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업,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밀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가칭 메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년 등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에 대한 맞춤형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이 공유제 도입 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 배분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7월 19일입니다. 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거, 안전, 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기업 투자, 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등 국제 무역과
금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자리와 소득 개선, 혁신 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활력 제고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동시에 발표하여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 세제 EITC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금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헛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조 2조 원 수준에서 그 3배가 넘는 3.8조 원,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 지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올해 당장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51만 명보다 20% 확대된 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내의 어르신들께는 내년부터, 하위 40% 내의 어르신께는 2020년부터 30만 원씩 올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증증 장애인 또는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입니다.를 구축하여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 시스템의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 생계자금 등을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 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소득 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실업 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합니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 노사,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엄재영 기자입니다. 일단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 전망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정책 효과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까지 담아서 조금 긍정적인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과거처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또 국민의 체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감안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저희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2.9%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나 만약에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또 국제 무역 환경과 국제 금융 환경이 아주 나빠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같은 미중 무역 마찰 상황이 또는 여러 가지 자동차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이번에 이제 G20 재무장관에 가면서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재무장관과도 별도로 회담을 갔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또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국제사회 간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혜와 슬기,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가게 될 경우에는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쓰겠다는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재원 대책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아주 구체적인 안들이 언제쯤 발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EITC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제가 발표문에도 넣습니다만, 우리 기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EITC는 정부의 세출 예산이 아닙니다. EITC는 조세 지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세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세입 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 예산이나 세출 예산에 잡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ITC는 들어온 세금에서 주는 조세 지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ITC가 지금 금년에 제가 한 1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의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약 3조 8천억이 되기 때문에 근 10년 만에 아주 대폭적인 EITC 제도의 개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EITC의 확대 개편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EITC 정책 목표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취약계층의 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을
2배나 늘리고 또 지급액도 늘리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대책은 이 EITC 같은 경우는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또 질문하신 취지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난번 그 재정 전략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 재정인 5% 중반대에서 플러스 2% 포인트 올리는 그 논의가 재정 전략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총 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오는 또 내년도에 전망되는 세수 추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와 같은 총지출 증가율 를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총질 증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의 이 소득 양극화, 소득 분배, 소득 양극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 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나 최근의 세수 동향을 봐서도 그렇고 또한 IMF나 OECD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은 보다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와 있는 정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금 예산을 짜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간의 그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고려,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재정 지출 면에 있어서의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들은 충분히 감안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